특수상대론 예제랑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파트 기본 예제입니다. 2020년 11월 달에 나왔던 문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검출기를 있는 직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력이네요.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L이다 라고 하네요. 즉 여기 길이가 이제 L이라는 뜻이 되겠죠. 고유 길이는 뭐라고 했었어요? 첫 부분이니까 여기 개념 적고 갈까요? 고유 길이는 물체와 함께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함께 정지한 또는 함께 운동하는 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같이 운동하는, 같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입니다. 어쨌든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때요? 자, 빛의 속력은 자,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다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A에서 측정했을 때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틀렸죠. 같습니다. 같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니은은 뭘 물어본 거냐면 길이 수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건데, 자, 길이 수축은 언제 된다고 했었냐면 움직이고 있는 운동 방향에 그 방향의 길이가 수축된다고 했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B가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세로를 이제 Y축이라고 둔다면 X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축하는 거는 가로축이겠죠. 그러니까 A가 측정했을 때 축소가 되는 건 이 우주선의 길이가 이제 축소돼서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Y축은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축은 길이 수축이 안 된다. 그래서 B가 측정했을 때 아까 이 L이 누구예요? 고유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랑 같이 정지하고 있는 B가 측정한 거겠죠. B가 측정해도 저 길이는 L로 보고요. 그리고 A가 측정했을 때도 어차피 Y축이니까 길이 수축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음. 똑같이 L로 측정함. Y축은 수축 안 함.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A가 측정했을 때 저 시간 T는 C분의 L보다 크냐고 했어요. 자, 왜 C분의 L이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C분의 L은 뭐냐면 자, 관찰자 B가 측정했었을 때는 자, 광원에서 출발했을 때 빛이 광원에서 출발해서 검출기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될 거냐면 여기 폭은 L이고요. 빛의 속도는 C잖아요. 따라서 B가 측정한 저 시간은 빛의 속도가 C로 L만큼 길이를 갔으니까 C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저 디귿에서 말하는 C분의 L이라고 하는 건 B가 측정한 시간이겠죠. 그런데 A가 측정했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A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쭉 이렇게 보이겠죠. 즉 A가 봤을 때 빛이 가는 거리는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그게 이제 C입니다. 그래서 A가 측정한 저 T라고 하는 시간은 C분의 빛이 더 멀리 간 길이가 되겠어요. 자, 비교를 해보면 자, 빛이 가는 거리는 A가 봤을 때 더 많이 갔죠? 자, 따라서 저 T라고 하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문제네요. 그러면 관측자 A에 대해서 관측자 B가 탄 우주선이 일정한 속력 0.9c로 이번에는 위로 움직이고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꼭 우리 문제에서 X축으로 운동할 필요는 없죠. 자, 어쨌든 저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A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자, A랑 같이 정지해 있는, A가 봤을 때 정지해 있는 우주 정거장의 광원에서 빛이 방출됐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왔대요.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이 L은 고유 길이일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이 우주선의 길이를 고유 길이로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선과 함께 정지해 있는 또는 함께 운동하고 있는 B가 측정한 길이가 되겠죠. 참고로 자, A가 측정한 이 L이라고 하는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라는 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 고르세요. 자, 기억.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특징이 있어요. 참고로 고유 길이는 길이에 대해서 항상 제일 큽니다. 다른 수축된 길이보다. 왜냐면 길이 수축 개념이잖아요. 이게 길이 수축.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돼서 보인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되는 고유 길이, 이 고유 길이, 기준이 되는 이 길이보다 수축되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보다 고유 길이니까 보통 우리가 L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유 길이는 제일 크죠. 제일 길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틀린 걸로. 고유 길이는 제일 길다. 그 다음에 D는 B가 측정했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B 기준계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A가 움직이겠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어요? 자, B 기준에서는 A가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0.9c의 속도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B시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B가 봤을 때 A의 B시계는 어떻게 째깍거릴지. 자기 시간은 째깍 이렇게 흐를 건데 A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째깍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럼 볼까요? B가 측정할 때 A의 이 째깍거리는 시간은 자기의 째깍거리는 이 시간보다 느리게 가네요. 더 느려졌죠? 더 지연됐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는 말. 그 다음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또 빛의 속력이네요. 광속 불변의 원리를 물어본 거죠. A가 측정했을 때가 B가 측정했을 때가 같다. 네, 광속 불변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특수상대론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광원이 한 개 있고 검출기가 두 개 있는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림은 관찰자 P에 대해서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의 관성계에서 광원 O와 빛 검출기 AB는 정지해 있고, 자, P의 관성계에서 O랑 광원이 오니까 O랑 검출기 AB가 같이 정지해 있습니다. O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은 여기서 뿅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AB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AOB를 잇는 직선과 우주선의 방향을 나란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봅시다. 사건 1과 사건 2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사건 1번 빛이 검출기 A에 도달함. 사건 2번 자, 빛이 B에 도달함. 자, 이렇게 사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P가 봤을 때는 사건 1번과 사건 2번이 동시에 일어났대요. 이렇게 체크할게요. A랑 B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시에 본 거예요. 자, 빛의 속력은 P 관성계랑 Q 관성계가 같냐? 빛의 속력은 어떤 관성계에서든지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고요. O와 A 사이의 거리는 P 관성계에서가 Q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P의 관점을 봤네요. 그러면 자, P의 관성계에서 보면 P가 측정한 이 A랑 O 사이의 길이는
A랑 O랑 같이 정지해 있는 P가 봤으니까 얘가 이제 고유 길이가 되겠죠. 즉 P가 측정한 O와 A 사이 거리가, 글씨 예쁘게, 이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 수축 개념에 의하면 고유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Q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이 OAB랑 관찰자 P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Q가 봤을 때는 OA 이 길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줄어들어 보이겠죠. 어쨌든 그러면 Q 관성계에서 봤을 때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니까 자 P가 측정한 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Q 관성계에서 O에서 발생한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진짜 그런지. Q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자 Q는 정지해 있고 이번엔 우주선 안에서 정지해 있고 OAB라고 하는 저 틀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검출기 A, 광원 O, 검출기 B가 이거 자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O에서 빛이 뿅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 운동을 생각해보면 A는 더 멀어져 있고 B는 저 빛에 더 가까워지고 있겠죠? 빛은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빛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럼 빛은 자, B에서 먼저 만나네요. 여기서 먼저 만납니다. 뿅. 그 다음 칸에서 A가 이렇게 갔으면 빛은 쭉 이제 이렇게 가서 A랑 그 다음에 만나겠지. 뿅. 이렇게. 그래서 Q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 P는 아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하는데 Q 입장에서는 B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어,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자 디귿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동시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관찰자한테는 이제 다르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보이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어요. 네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우주선 안에 영희가 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서 검출기 AB를 설치했습니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철수가 관측할 때 영희가 탄 우주선은 굉장히 빠른 0.9c의 속도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광원에서 빛이 발생했다. 영희와 철수가 측정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볼까요?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영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가 우주선에 이제 정지해 있고 밖에 있는 철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영희한테도 빛 시간이 있고 빛 시계가 있고 철수한테도 이제 빛 시계가 있을 거예요. 자기는 빛 시계랑 정지해 있으니까 영희가 자기 시계 봤을 때는 이렇게 보겠지. 째깍 이렇게. 영희가 철수의 시계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철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지. 탕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자기한테는 째깍 탕 이렇게 흘렀는데 철수한테는 탕 이렇게 보이니까 철수의 시간은 자기 거보다 느리게 간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연은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A보다 B에 먼저 도달하냐라고 했어요. 먼저 영희가 봤을 때는 자 일단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빛의 속도 같은 C로 L이라는 거리를 갔으니까 자 영희는 사건 A, 사건 B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두 개의 사건이 있죠. 사건 A랑 사건 B가 있었을 때 영희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제 볼 거예요. 자, 저 상황에서 철수는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이 그림에 이제 그대로 그릴게요. 영희는 자기가 봤을 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 철수가 이제 봅니다.
광원에서 빛이 뿅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검출기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빛이 나오고 나서는 A랑 B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겠죠. 이제 그 다음 타임라인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빛은 철수가 봤을 때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해요? A에 먼저 이렇게 도달을 했었죠. 철수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B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빛이 따라잡겠죠.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뿅 이렇게.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는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B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겠죠. 니은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착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A가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AB 사이 디귿 AB 사이의 거리는 2L보다 작냐? 자, 이 2L은 누가 측정한 거예요? 이 2L은 영희가 측정했잖아요. 맞죠? 맞죠? 자, 영희가 측정한 거니까 자, 영희가 측정한 저 L이라고 하는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겠고, 그럼 철수가 봤을 때 이 고유 길이 2L은 쫙 이제 0.9c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철수는 더 작은 길이로 수축된 길이로 보겠죠. 그래서 디귿은 길이 수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은 설명. 네 번째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 유형은 광원이 2개고 검출기가 하나 있는 문제예요. 그 전거는 광원이 1개고 검출기가 2개인 문제였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광원 PQ5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A 관성계에서 OP 사이의 거리, OQ 사이의 거리는 L과 같다. 자, A는요, 이 PQ5랑 같이 정지해 있는데 같이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거리니까 이 L이라고 한 길이가 뭐가 되냐면 고유 길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빛이 O를 향해서, 자, PQ에서 나온 빛이 O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됐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봤었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사건이 2개가 등장을 했어요. 사건 1번, 사건 2번. 사건 1번은 광원 P에서 빛 방출. 사건 2번은 광원 Q에서 빛 방출. 이렇게 하자. 앞으로 그냥 어차피 내가 사건 1, 2라는 말을 안 쓰니까 사건 P, 사건 Q라고 그냥 할게요. 자, A 입장에서는 P랑 Q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을 했고 같은 거리만큼 오고 빛의 속도는 C니까, 자, 동시에 도착했겠죠. 어쨌든 A는 자, P랑 Q가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한다는 거. O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P랑 Q에서 동시에 와야겠죠. 딱 이 정도 해석으로 됐다. P랑 Q에서 빛이 O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다. 여기 써져 있네.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B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억, P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빛의 속력 이렇게 물어보네요. 모든 관성계에서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PQ 사이의 거리는 EL보다 작냐라고 했어요. 자, 이 EL은 A가 측정한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그럼 B가 측정한 저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무조건 작겠죠. 움직이고 있는 길이가 작게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EL보다 작다. 니은은 자, 길이 수축을 물어보는 문제. 디귿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O를 지나냐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가요, 뭔가 동시성의 상대성을 물어보는 문제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O에 동시에 도착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B가 보는 게,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잘 들어.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네모가 동시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보통 우리가 동시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뭘 비교하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사건 1과 사건 2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동시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두 개의 빛이 5에 도달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거 봐. 그럼 우리가 이거부터 잡고 가야 돼. 개념에 있죠. 사건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냐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나? 사건. 내가 해놨어. 여기. 사건. 특정한 시각의 어떤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 특정한 시각.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하는 시각에 X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건이라고 했어요. 즉 사건이 다르다는 건 시각이 다르거나 위치가 다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나 위치 둘 중에 하나가 달랐을 때 두 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방금 있는 건 어디 있어? 방금 이 문제. 두 개의 빛이 5라고 하는 X5라고 하는 위치에서 만나고 T0라고 하는 시간대에 만났으니까 두 개의 빛이 5에서 만나는 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그래서 5를 지나는 거는 하나의 사건, 그냥 5라고 할게요. 사건 5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한 개에 대해서는 동시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는 동시성의 상대성은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건 P랑 사건 Q를 비교해야지 빛이 도달하는,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이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5를 지난다. 이제 맞습니다. 저게 낚이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성으로 5에 동시에 도달했는데 그럼 동시성은 상대성이니까 B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니겠지?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에서 차라리 물어봤으면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P가 먼저야 Q가 먼저야 아니면 P랑 Q랑 동시에 됐어, 이제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게 이제 아니죠. 근데 뒤에서 이제 물어보겠죠. 어쨌든 세 번째 유형에서 광원 두 개 유형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관찰자 P가 탄 우주선이 있는데 관찰자 Q에 대해서 0.8c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P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검출기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광원 AB. 자, P가 봤을 때 A랑 B가 검출기에서 같은 거리만큼 있대요. 동시에 도달했대요. 자, 검출기에서 뿅 하고 빛이 나왔는데 빛의 속도 C로 같은 거리로 움직이니까 P가 봤을 때는, 자, 빛이 A에 도달하는 걸 사건 A라고 할게요. 사건 A. 빛이 A한테 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빛이 B 검출기에 도달하는 걸 사건 B라고 하겠습니다. P는 어떻게 관측하냐면 얘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 라고 이제 관측을 하겠죠. 자, 됐어요. 자, 쭉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A 검출기 B를 잇는 직선은 나란하다. 오케이, 됐고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A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 또 물어봤네. 빛의 속력은 어떤 관성계에서든지 속도가 같습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니까 기억은 맞아요. 니은 Q의 관성계에서 P의 시간은 Q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고 물어봤어요. 자, Q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시간이 느리게 가냐? 자기의 빛시계가 있을 거고 P가 갖고 있는 빛시계가 있겠죠? Q는 자기의 빛시간이 째깍 이렇게 흐른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봤을 때 P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째깍 하고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빛시계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네요. 시간은 P의 시간이 Q 거보다 느리게 간다. 맞습니다. Q의 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하냐.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게, 자,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냐.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사건 A와 사건 B를 지금 비교를 한 거죠.
이거는 디귿은 그냥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자, P가 A랑 B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봤으니까 다른 관성계에 있는 Q가 봤을 때는 A, B가 동시에 일단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겠죠, 동시에. 그러니까 디귿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 이거 뭐야, 그냥 쉽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요.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자, A, B에서 뭔가 빛이 나왔고, 문제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걸 이제 Q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림을 여기 오른쪽에 그려볼까요? A랑 B가 있고 같은 거리에 또 검출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Q가 봤을 때는 이 틀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게요. 자, 쭉 왔었을 때, 자, A에서 나오는 빛은, 얘가 A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에서 나온 빛은 딱 쏴졌을 때 어때요? 얘 입장에서는 딱 쏴주고 나서 검출기가 점점 멀어지죠? A 입장에서는 검출기 멀어짐. 가야 될 길이가 멀어요. B 빛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기가 뿅 하고 쐈으면 검출기가 알아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누가 더 빛이 가는 길이가 더 짧아요? B가 더 짧아. 뭐라고 하지? 빛이 간 빛거리? 빛이 간 거리 더 짧아. A 입장에서는 빛이 간 거리 더 길어. 그런데 검출기에서 동시에 만나야 돼. 그러면 누가 더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A가 더 먼저 출발을 해야겠어요? B가 더 먼저 출발을 해야겠어요? 근데 가운데에서 동시에 만나야 되면, 생각을 해보면 A가 간 길이가 더 기니까 얘가 더 먼저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야겠잖아. A가 더 멀어지잖아. A가 검출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B가 거의 다 왔구나, 나도 이제 출발할게 하고 뿅 나와야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더 짧은 거리를 가야 되는 B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야? Q 입장에서 봤을 때. 자, Q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A에서 먼저 빛이 나오고 그 다음 B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라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귿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걸 조금 더 오버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두 번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광원 P랑 Q가 있고 검출기가 이번엔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례적으로 약간 P 쪽에 치우쳐져 있네요. 고정되어 있는 우주선 B에 대해서 우주선 A가 A 또는 B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A의 관성계에서 이번엔 움직이고 있는 A의 관성계에서 해석을 먼저 해놨어요.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A 관성계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지금 검출기가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위치에 있는데, 자, 그리고 P랑 Q가 이렇게 뿅 하고 나왔을 건데, 우주선 A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 다른 길이를 빛이 통과를 해가지고 검출기에서 만났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근차근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일단 A 우주선 기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주선 A 기준으로 보고 우주선 B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 우주선 A 입장에서, A 관성계 입장에서 우주선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P 빛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P 빛은 빛을 쐈을 때 자, 지금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검출기도 어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P 빛 입장에서는 어때? 검출기가 멀어져요. 멀어짐. 자, 그 다음에 Q 빛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빛을 쏘면 검출기가 알아서 이제 오고 있어요. 검출기가 가까워짐.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뭔가 P 빛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원래 가까이 있던 애였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요. Q 입장에서는 원래 먼 친구였는데 자기한테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생각해볼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다. 이전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P부터 검출기 사이까지 원래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검출기가 멀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자기 Q에서부터 검출기의 길이가 원래는 멀었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 PQ에 이렇게 돼야지. 검출기에 동시 도달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게 원래 가까웠었는데 점점 자기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효과가 이제 상쇄되는 거고, 그리고 Q에서 검출기 사이는 원래 멀었었는데 검출기가 자기한테 오고 있으니까 원래 멀었던 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이제 거리가 가까웠고 멀었던 거에 대해서 검출기가 알아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효과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P랑 Q가 사건 P랑 사건 Q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말이 되네요. 이 말이잖아. A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 B가 오른쪽으로 가야 P 입장에서는 만약 B가 정지에 있었다면 두 개에서 빛이 왔을 때 Q가 더 먼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우주선 B가 움직이면 검출기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했던 P 빛이 원래 가까웠었는데 검출기가 멀어지니까 더 따라잡아야 되고요. Q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멀었었는데 알아서 얘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Q가 빛을 쏘면 알아서 이제 만나서 와서 이제 자기한테 만나겠지 여기서. 자, 그래서 P 빛 이렇게 쏜 거랑 Q 빛 이렇게 쏜 게 검출기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주선 A에서 봤을 때 P랑 Q에서 동시에 발사했다는 게 이제 납득이 되네요. 검출기가 이제 이상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 이제 말이 되게 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식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A 입장에서 만약에 B가 왼쪽으로 움직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P 빛 입장에서 보면은 P에서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원래 가까웠단 말이죠. 근데 검출기가 안 그래도 가까웠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Q 빛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광원 Q랑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멀었는데 B가 만약 왼쪽으로 움직이면 검출기가 더 멀어져요. 그럼 이게 뭐야? P 발사했을 때 검출기가 가까이 오니까 얘는 그냥 마중 나갈 필요가 없겠네. 그냥 쭉 발사하면 바로 딱 만나겠네요. 그런데 만약 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된다면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 먼저 쏴줘야겠어요? Q가 안 그래도 먼 곳에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Q가 먼저 발사가 된 다음에 Q가 거의 검출기에 도달하기 직전에 P에서 빛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 B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입장에서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 A가 A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
B에 대한 A의 운동 방향은 A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보자.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발생한다. 이건 이제 해석하기 쉬운 게 우주선 B는 지금 얘네랑 같이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빛의 속도는 같잖아요. 근데 P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이게 말이 검출기 가운데서는 동시에 만나야 되고 총 이렇게 동시에 만나야 되고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Q에서 먼저 나와서 Q가 먼 거리로 온 다음에 Q가 거의 이쯤 왔을 때 P에서 발사를 해줘야 검출기에서 동시에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Q에서 먼저 발사되고 P에서 먼저 발사돼야 여기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니은은 P에서가 먼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겠네요.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크냐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길이 수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PQ 사이의 거리는 누가 쟀을 때 제일 이제 기냐면 어디 있어? B 관성계에서 여기 우주선 B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겠죠. 즉 B의 관성계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본 길이가 고유 길이겠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 안에 있는 PQ 사이의 거리가 수축돼서 가기 때문에 A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길이가 수축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커 보이는 게 아니고 고유 길이보다는 무조건 더 작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틀려서 세 번째 문제는 답이 기억만 맞겠습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는데 참고하세요.